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에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자, 제안 그리고 화답, 제안과 화답 속에 여야 대표 회담이 일사천리로 성사가 됐습니다. 오늘 25일로 결정이 됐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두 인물, 여야의 대표가 과거부터 악연이었다. 뭐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만남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여야 대표 회담은 속도감 있게 성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야 대표 일단 진영을 딱 갖추자마자 여야 대표가 성사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양측 다 지난 몇 달간 어찌 보면 우리 정치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쓴소리를 많이 받았죠. 정쟁만 있고 대화는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두 양 대표가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남기는 했으나 대선이 이제 3년 후면 돌아오는데 그거에 앞서서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윈윈하는 시츄에이션을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상황 판단하에서 아마 흔쾌히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손뼉이 쳐졌습니다. 여야의 입장, 야당도 물론 생각과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에서 동기부여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당원들과 지지자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57%의 국회를 점유할 수 있게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모든 게 무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필리버스터 중단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다시 대표 연임이 됐기 때문에 무언가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고 또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을 더 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중도 확장의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고 한동훈 대표도 대표가 된 이후에 뭐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러한 어떤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물을 내려고 두 대표가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희망이 보입니다. 이 꼬인 국회 정국이 좀 풀릴 수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여야 대표의 회담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남아있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제안을 지금 할 것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25일에 있을 여야 대표 회담 내용을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요. 박정아 비서실장이 우리 취재기자에게 채널A 취재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 준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박정아 비서실장 국민들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야 대표가 나눌 의제 내용도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좀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쟁을 중단하자. 두 번째, 정치를 회복하자. 또 민생을 빨리 회복하자. 요 세 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의제를 설정해보자라는 제안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제안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성사가 되면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뭐 형식 같은 경우에 생중계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승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승부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승부수라고 판단하지만 그 오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악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네. 사실 과거에 이미 대선 후보로 한번 출마를 하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토론이라든지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소,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하단 말이죠. 특히 이제 뭐 과거에 뭐 성남시장을 할 때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나 이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직접 설명하면서 돌파해 나갔던 위기를 네. 돌파해 나갔던 저력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생중계 형식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동훈 대표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고 여러 의제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입장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쪽 다 열린 대화를 해보자. 민주당 측의 조건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힘 쪽의 조건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죠. 일단 제일 궁금한 건요.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공개를 한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야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생중계하면 경험 많은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악수를 둔 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제 기억에는 생중계했던 기억이 안 나요. 제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뭐 짧아서 그런 건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그런데 박성민 최고위원 그 말씀에 따르면은 생중계가 되겠네요. 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왜 생중계를 하자고 했을까? 첫 번째는 국민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아하.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에 새로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실종된 정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여당, 야당 다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은 물론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경험은 일천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제 박성민 최고의 예측대로 한동훈 대표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어차피 나는 이제 뭐 정치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크게 손해 볼 거 없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지금 방금 방송에 들어와서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신선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야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딱 처음에만 이제 카메라 앞에 서고 그다음에는 밀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백브를 하는데 네. 그때 나온 얘기들이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면은 누가 무슨 말을 했네, 누가 무슨 약속을 했네에 대해서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고 얘기할 필요가 네. 없이 그냥 이렇게 생중계로 돼버리니까 그 말하는 거 그 자체만이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준다. 이거는 저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패널들 얘기는 지금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승필 저는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우리 박성민 최고도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와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왜냐? 이분이 10년 넘게 자치단체장을 하신 분이에요. 자치단체장을 하잖아요.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자기가 모르고 싶어도요. 모를 수가 없고요. 이게 생각보다 디테일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한 번 생중계를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대표가 자신감이 넘쳤다고 하잖아요. 네. 자신감에서 1%만 넘어가면 그게 오만입니다. 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없어진 폐지된 그 기업의 어떤 이유를 보니까 오만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두 분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쇼잉적인 모습 내려놓고 정말로 국민 앞에서 설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상해 봅니다. 네.